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한 흉계를 버려야 합니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 정서에 맞춰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조치에 지체 없이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립니다. 예, 민주당이 이 법안을 본회의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했죠. 이것을 두고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분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종근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벌어지는 모든 방송 또는 신문 또는 또 다른 인터넷 신문 다 합쳐도 그 논조는 위장 탈당은 민주주의의 파괴다. 그런 논조입니다. 이건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위장 탈당 자체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아마도 이런 상황을 예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걸 해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양향자 의원에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말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여 명이 구속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양향자 의원이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상황은 지지자라도 결집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닌가. 즉, 이 법안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기 위한 검찰 개혁의 초점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를 지금 지연되고 있는 수사 또는 수사를 꼭 해야만 하는,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또는 이재명 전 후보자를 감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탄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그대로 양향자 의원의 지금 말을 빌려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위장 탈당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정당이라는 것이 가슴에 꼽는 이름표처럼 잠깐 달았다가 잠깐 띄었다가 다시 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그 선거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보전해 줍니다. 어디에 보전해 주죠? 그 후보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정당에 보전해 줍니다. 즉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에 지출을 하면서 기꺼이 그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정당 활동 안에는 입당을 하고 탈당을 하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탈당의 이유가 하나의 어떤 목적,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잠깐 띄었다가 잠깐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절차라면 아마도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이 정당에 내가 보전을 해줘야 되나라고 되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둔하거나 어떤 논리를 펴서라도 합리화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종근 평론가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이제 3대 3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이 3명,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 무소속이 이제 관행상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당 성향의, 지금 여당이니까 민주당이 여당 성향의 의원을 한 명 이제 사보임한다 이거잖아요. 그랬는데 양향자 의원이 이제 원래 그렇게 사보임이 됐는데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니까 이제 민형배 의원을 이제 탈당해서 거기 무소속 갔단 말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국회법을 개정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를 뒀던 이유는 여야의 의견이 다를 때
그 쟁점 법안에 대해서 일단 최대한 의원을 조율해 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장 기간 90일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과반 4대 2로 결론이 나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10일 내에 이제 그 안건조정위에서 끝낼 수 있어요. 바로 본회의 갈 수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쨌든 안건조정위를 그래도 90일 동안이나 뒀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건데 그걸 완전히 그 새로운 법에 의해서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편법이 됐건 꼼수가 됐건 묘수가 됐건 위장 탈당이 됐건 기획 탈당이 됐건 말이죠. 이건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궤도는 아니잖아. 이거 모르는 네. 분은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요. 그렇다면 이걸 왜 이걸 꼭 해야만 할까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야말로 뭐 문재인 정권에 불리했던 수사들 이 부분들하고 또 대장동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라고도 이제 추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속내를. 그러나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 아주 외형적인 1차원적인 차원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은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너무나 편법이거든요. 예. 과거에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그 DJP 공동정부 때 그때 이제 새천년 민주당이 자유민주연합의 이제 그 교섭단체직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의원을 꺼줬다고 의원을 이제 탈당시켜서 잠깐 입당시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의원 꺼주기. 그건 그래도 연합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동정부의 한 켠인 다른 정당을 교섭단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치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만 이거는 그런 그 모델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분명히 역풍이 불 텐데 아무리 강선지 층대의 결집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모든 거는 보편과 상식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단계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바로잡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서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 네. 두 분 다 일단 법안 처리 속도전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박 의장의 중재뿐 아니겠습니까?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박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박병석 의장이 캐나다와 미국의 순방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또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장실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고 또 양 국가의 국회의장 상원, 하원 국회의장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보류할 수 없다. 예. 꼭 가야만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다가 지금 어저께 갑작스럽게 바꿨습니다. 그 바뀐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희망적으로 보는 해석은 박병석 의장이 지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양 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점, 그래서 어쨌든 언론중재법을 저지한 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박병석 의장이 자신의 어떤 임기 말에 굳이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어떤 이 상황에서 순방을 연기하는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 즉 이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의사봉을 지휘하면서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다라는 해석이 있는가 반면에 사실 또 박병석 의장 하면 지난번 공수처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회기 쪼개기를 사실상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회기를 쪼개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당시에 그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킨 전례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굳이 박병석 의장이 자신의 어떤 지지자들 또는 민주당의 어떤 이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이 법안을 저지할까라는 지금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저는 일면 타당한 어떤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박병석 의장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 계열 정당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몸담고 그 기치를 내건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또 지금 꽃피우기 위해서다라고 수차례 반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민주당 계열 정당의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한순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어떤 상황을 진두지휘한 국회의장으로 꼭 남으시려고 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상 진짜 마지막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되리라라는 어떤 생각이거든요.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 안팎의 목소리들, 시선들이 워낙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청와대 고민도 좀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딱 입장을 내기도 뭐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 뭐 대통령의 거부권을 과연 나중에 행사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들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의 상황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이제 국회 시간이다, 입법부의 시간이다라는 입장이라서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결국 이제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법률안 제의를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태라든지 그동안의 그 경로를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예. 그렇게 전 예견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예. 또 하나가 검수완박이라는 얘기는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었잖아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공수처 설치되고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쭉 진행된 지가 1년여 됐어요, 이제.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까지는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조급함이 묻어나는 거 아니에요? 조급함에다가 뭐 절박함까지 묻어나는 것 같은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박 의장이 어쨌든 마지막까지 좀 중재를 해서 검수완박 법안대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대로 발의한 대로 하지 않고 말이죠. 다른 방법적으로 전 하리라고 좀 봐요. 그게 이제 박병석 의장이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두면서 할 전 소임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저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방문을 연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내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런 좀 말씀이시죠? 희박하다고 봐요. 그걸 해가지고 열려서 상정을 한다? 그게 과연 여론에 어떻게 비칠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 있었던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거 또 달라요, 이 법은. 예. 지금 워낙 지금 검수완박이 검찰에서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법안을 국회의장이 지금 이렇게 무리한 절차, 더군다나 당을 탈당해서 안건 소유에다 사보임한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직권상정한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죠. 일단 거기서 뭔가 막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제의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로서 아마 그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과되면은 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대치는 아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대원칙과 관련된 검찰 개혁, 검찰 정상화를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법안을 제출하고도 하지 못했었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한 간절한 심정 아래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부에서도 일단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편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고, 박용진 의원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좀 목소리가 갈리고 있거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는 어쨌든 중도층의 그 표심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강경 지지층들은 결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유권자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예. 다양하게 다른 건데, 그래도 어떤 공통분모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법안이, 지금 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렇게 막 임기까지 4월 28일까지 통과시키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 예. 이건 절박함이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지방선거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럼에도 이렇게 밀어붙인다? 그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평소의 정치 문법대로 지층 결집이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이게 너무 급박해요. 너무 급박하고 물론 검찰 개혁을 쭉 추진해 오면서 검수완박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러나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것 가지고 뭔가 해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공수처에 대한 여론도 뭐 그렇게 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능력이 좀 이렇게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란 말이죠. 이런 걸 잘 보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민사회나 법 쪽에 법원까지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분은 참여연대나 민변같이 이른바 좀 진보적인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뭔가 좀 호흡을 조절하는 게 그게 전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예. 탈당이라는 그 편법을 다들 비판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 질문에 답변을 제가 드린다면 지방선거에 당연히 불이익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기에도 많은 가지 부여하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네.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죠.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 가장 눈길을 많이 끈 것은 뭐니 해도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100% 국민 경선으로 하기로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는데 당초 배제되는 상황에서 기사회생해서 이 후보군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워낙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의 선거와 관련된 지도부가 권위를 잃었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관이야말로 선수 선발을 하는 룰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항의가 들어오고 바로 그것을 무마시키고 하려면 가장 큰 원칙을 세워야 되거든요. 원칙을 세워서 룰이라는 건 원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 지역에는 이 룰을 적용하고 어느 쪽 지역에는 이 룰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일단 균형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비판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략공천이면 전략공천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경선이면 경선에 대한 원칙이 처음부터 세워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박지원 그 공동 비대위원장이 표현하듯이 고물줄 잣대를 한다면 이 공관위가 앞으로 어느 곳에 어떤 위원을 어떤 후보를 전략공천했을 때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공관위가 결정한 것을 비대위가 뒤집는 과정이 벌써 하루 정도 걸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납득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관위는 공관위대로 대안이 없는 채로 이 사람들은 안 되라고 배제만 한 것. 이건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을 것 같아 라는 식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대안을 놓고 배제를 시키는 어떤 과정도 아니고 무조건 이 사람들은 안 돼만 하고 비대위에 넘긴 것도 문제였고 비대위가 그렇다고 어저께 결정을 못 내리고 오늘까지 끌다가 다시 이 되돌리는 어떤 과정도 어저께 어떻게 표현했냐면 문을 닫을 수 없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겠다. 근데 주말까지 결정을 못 보면 그냥 경선을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어저께 발표한 것도 사실은 비대위의 권위가 그냥 추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비대위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만 하고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야말로 그 어저께 원칙을 바로 세워줬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공관위가 못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100%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건 또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상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과연 민주당이 이 정통적인 정말 그 민주당 계열의 어떤 정당이었던 이 민주당이 도대체 이 노선이 있는가, 전략이 있는가, 그리고 비대위, 그러니까 지도부의 어떤 뚜렷한 정말 원칙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났고요. 이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는 여러 전망 속에서 서울시장의 자리를 두고 이제 맞붙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 혹시 될 수 있을까요? 워낙 지금 부정적인 전망들을 지금 이종근 평론가를 비롯해서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런 100% 국민 경선을 통해서 뭔가 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희망 섞인 관측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거가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았잖아요. 선거의 변수가 워낙 많은 거니까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는 이제 윤 당선인이 이겼고 예.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5% 비슷한 차이였다 말이죠.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오세훈 후보는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이고 오세훈 예. 시장이 민주당이 이제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제 갈등을 겪은 거예요. 대개 역대 선거를 보면 총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공천 갈등이 격화될수록 결과는 대체로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새누리당이 그 이른바 옥새 파동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참패했거든요. 총선에서. 이상하게 그 공천 갈등, 개파 공천 이런 것들이 불과 좀 이상하게 선거 결과가 안 좋아요. 유권자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상당한 그 내용과 그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일단 당내 여러 가지 뭐 전략 공천이다 아니다, 그 개파 갈등이다, 뭐 권력 다툼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돌고 돌아서 이제 경선이 결정됐으니까 여기서 치열하게 100% 국민 경선이니까 이거야 뭐 국민 경선이니까 당신보다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잘 반영한다면 선거라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현재 지금 이제 인수위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윤석열 당선인이 근데 그것도 무슨 뭐 이제 후보자 그 이제 조각을 둘러싸고 여러 또 잡음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 보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연장전이란 말이죠. 예. 대선이 연장전에다가 지방선거의 전초전인데 양쪽 정당을 별로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이제는 뭐 대선이 연장전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다 지나서 까먹었습니다만 지난 대선이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다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끝나고 나서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민주당은 반성과 혁신은 안 보이고 당내 갈등이나 이런 거만 미치고 또 국민의힘도 뭔가 인수위가 좀 뚜렷한 활동을 잘 해내길 바랐는데 아직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 지금 이 후보자들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후보자들에 보면 여러 가지 또 그 흠결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악재와 악재예요. 악재 대 악재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이제 일단 경선 결정됐으니까 한다면 또 알 수 없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정말 쇄신과 혁신을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갈등의 모습을 보이면 그 결과는 반대일 것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경기지사 경선에서 지금 경쟁 중인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두 사람은 각각 이제 중도 확장력 그리고 차기 정부의 교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50%로 이제 실시가 되는 만큼 윤심이 승리를 좌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경선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좀 보시는지요? 지금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힘 계열의 지방 광역단체 그 지역은 모두 다 윤심일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야말로 어찌됐든 누가 나오든 간에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교부금 내지는 뭐 예산을 따내겠다. 이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전 의원이 후보가 되더라도 실제로 유세 나와서는 내가 중앙정부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유세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윤심 얘기가 저는 또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 경기도는 5%의 득표율로 졌거든요. 예. 윤석열 당선자가. 그래서 윤심이다 아니다 보다는 인물론 대 구도론일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내가 그래도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많이 나오고 한 인지도가 제일 높다. 나는 예.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테고 또 지금 유승민 의원의 어떤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경제와 안보. 그런데 경제와 안보가 딱 경기도의 북부는 안보 우선이고 또 남부는 경제 우선이거든요. 두 가지 다 호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테고 김은혜 의원은 사실은 구도론으로 가요.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사실 유승민 의원이 약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큰 선거에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패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움이 없다. 역시 지금 자신은 새롭다. 초선이고 또 여러 가지로 대비된다라는 것. 이 새로움에 대한 어떤 구도론과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그런 대선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래도 전면적으로 나서서 공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경기도 출신의 의원이다라는 구도론으로 맞설 것 같은데 역시 당심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좀 앞설 것 같고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앞설 것 같습니다. 팽팽한 어떤 대결 좀 지켜볼 만한 그런 그 대결일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요. 다음 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전국에 시작이 됩니다. 뭐니 해도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싶은데 숱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은 있지만 이게 깨끗하게 또 씻기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인사청문회까지 진행이 될지 전망하십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해명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해명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목요일이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 해명이 됐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언론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대체로 이제 그 자진 사퇴가 됐건 나중에 최종 낙마가 됐건 어떤 이슈가 나오면 흠결이 보도가 되고 그게 좀 보도가 되다가 다른 이슈에 묻히거나 이슈가 가라앉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이슈가 불거지고 새로운 쟁점이 또 생기고 언론이 또 파헤치고 그럼 그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굳어지면서 대충 낙마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지금 어느 정권이나 이 지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흠결이 많이 나와요. 사실 우리 일반 평균 시민들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이분들이. 어느 때나 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도 봐도 참 실망스러워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아온 궤적들이 다를까? 이분들이 이른바 엘리트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과 참 행태가 달랐구나 생각하니 결국 이건 뭐 그러나 결국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전 정호영 후보자를 보면서 여러분도 말씀하는 것 같긴 하던데 여러 흠결에 대해서 특히 병역 그 영상 자료 그때 걸 공개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계속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근데 본인은 어쨌든 문제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청문회까지 가는데 결국 국민 여론은 저는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거는 정호영 후보자 개인의 낙마 여부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지방선거와 연관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선거를 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호영 후보자가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을 봐서라도 그렇고 자진 사퇴하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본인은 끝까지 가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정호영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흠결들 그 부분은 상당히 국민 여론이 좀 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역시 쉽지만은 않은 이번 청문 전국일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